오래전 영상에서 공식 없이 기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공식은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들기가 쉬운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누구나 더 쉽게 필요한 기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예요. 저는 라이노 3D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툴이라면 이 정도의 기능들은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원리만 아시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예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6T짜리 기어를 개선된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다각형을 만들어 주는데 톱니수의 2배에 해당하는 다각형을 만들어 줘요. 지금 만드는 기어는 6T, 다시 말해서 톱니의 수가 6개니까 12각형을 만들어 주면 돼요. 12각형이 만들어졌으면 꼭지점 2개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요. 이때 12각형의 중심점이 있으면 나중에 편하니까 중심점을 하나 찍어줘요. 이제 만들어진 원을 12각형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원형으로 생성해 줄 거예요. 12각형이니까 12개를 생성해 줘야겠죠. 이렇게요. 찹쌀로 만든 던킨 도너츠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면서 톱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을 지워주고 튀어나와야 하는 부분은 들어간 부분을 지워줘요. 이제 더 이상 12각형도 필요 없으니까 과감하게 지워줘도 돼요. 벌써 기어 비슷한 모양이 나왔죠? 하지만 톱니와 톱니 사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선이 겹쳐 있어요. 이러면 닫힌 곡선이 아니라서 도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도 없어요. 겹친 곡선은 과감하게 전부 지워줘요. 그럼 이렇게 톱니 부분과 몸체 부분이 분리된 상태가 되는데 이 분리된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해줘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모두 연결해주면 되는데 연결한 선 하나를 원형 생성해주면 훨씬 더 편해요. 톱니가 6개니까 2배인 12개의 선을 아까 만들어놨던 중심점을 중심으로 원형 생성해주면 되는데 원형 생성해주면 이렇게 선 12개가 정확한 위치에 생기면서 분리된 부분을 모두 연결해줘요. 이제 제대로 된 기어의 모양을 갖췄으니까 각각의 분리된 선들을 연결 도구를 이용해서 서로 붙여줘요. 그런 다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부턴 하나의 도형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놨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수치의 원을 그려주면 이렇게 기어의 모양이 완성돼요. 근데 이대로 사용해도 기어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실제 기어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미묘하게 기어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방금 그린 기어의 톱니가 살짝 둔탁한 느낌이죠? 괜찮아요. 이번엔 톱니의 모양을 좀 더 샤프하게 만들어 주도록 해요.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도 6T짜리 기어를 만들어 볼게요. 다각형 도구로 12각형을 만들어주고 이번엔 꼭지점 2개를 이용해서 원 대신 타원을 그려줘요. 이때 정확히 필요한 수치가 있다면 해당 수치 그대로 타원을 만들어주면 되지만 지금은 형태를 보여드리는 거라 대략 이 정도의 타원으로 만들어 줄게요. 다각형의 중심점을 찍어주고 만들어진 한 개의 타원을 원형 생성 도구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12개 생성해줘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죠. 이후 과정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법과 동일하지만 또 보여드리면 지루하니까 이번엔 조금 더 쉽게 진행해 볼게요. 먼저 화면처럼 타원 3개만 빼고 모두 지워줘요. 이제 들어가야 할 톱니에 튀어나온 부분을 지우고 튀어나와야 할 톱니에 들어간 부분을 지워줘요. 더 이상 12각형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나면 아까처럼 톱니와 톱니 사이에 겹치는 선이 남았죠. 두 겹치는 선의 꼭지점과 꼭지점을 선으로 연결해주고 자투리를 지워주면 이런 모양의 곡선이 남아요. 이제 이 곡선을 원형 생성해주면 기어가 되겠죠. 사실 이 곡선은 기어의 톱니 하나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를 나타내는 곡선이기 때문에 모두 6개를 원형으로 생성해주면 6T짜리 기어가 될 거예요. 이렇게요. 물론 분리된 곡선들은 연결 도구를 이용해서 서로 붙여줘야겠죠. 이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수치의 원을 그려주면 이렇게 기어가 완성돼요. 어디 아까 비교했던 기어 사진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근데 비슷한 것 같지 않다고요? 사실 비슷한 형태의 기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보실 땐 비슷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린 기어는 6T짜리 기어고 사진의 작은 기어는 13T짜리 기어이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요? 좋은 마인드예요. 의심이 많을수록 보다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방금 만들었던 기어와 톱니의 크기는 같지만
사진과 같은 13T짜리 기어를 만들어서 정말 기어의 모양은 비슷한지 또 기어끼리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갈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T짜리 기어를 만들 거니까 이번엔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26각형을 큼지막하게 하나 만들어줘요. 이제 26각형은 6T짜리 기어와 호환될 수 있도록 크기를 정확하게 맞춰줄 거예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26각형의 꼭지점 하나를 잡아서 방금 만들었던 6T짜리 기어에 맞춰주면 되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 6T짜리 기어와 26각형 도형은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매칭이 안 돼요. 톱니수가 다르니 당연히 톱니의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맞춰주면 되니까요. 먼저 6T짜리 기어를 선택하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도구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톱니가 정확히 12시 방향에 위치할 수 있도록 회전시켜줘요. 이번엔 26각형 도형을 동일한 방법으로 회전시켜주는데, 뾰족한 부분이 아닌 평평한 직선이 12시 방향에 위치할 수 있도록 회전시켜줘요. 지금부터 26각형의 12시 방향과 6T짜리 기어의 12시 방향은 기준점이 될 거예요. 26각형의 12시 방향 직선 중 왼쪽 끝점 6T짜리 기어 12시 방향 톱니의 왼쪽 중간점에 맞춰줘요. 이번엔 크기 도구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맞춘 26각형의 12시 방향 직선의 왼쪽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끝점을 6T짜리 기어의 12시 방향 톱니의 오른쪽 중간점에 맞춰줘요. 이렇게요. 지금 만들어진 26각형은 이제 정확히 6T짜리 기어와 동일한 규격의 톱니를 가진 13T짜리 기어의 기준 도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는 커다란 26각형은 지워주고 크기를 맞춰준 26각형과 6T짜리 기어를 하나 복사해줘요. 26각형의 12시 직선의 양쪽 끝점과 6T짜리 기어의 톱니 끝점을 기준으로 타원형을 그려주면 이렇게 정확히 6T짜리 기어의 톱니와 크기가 동일한 타원형이 만들어졌죠. 이제 6T짜리 기어를 지워주니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네요. 맞아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6T짜리 기어 만드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돼요. 26각형의 중심점을 만들고 원형 생성 도구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타원형 26개를 원형으로 생성시켜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고 겹쳐진 선 대신 직선으로 대신 이어주고, 겹쳐진 선들을 지워주면 이렇게 처음과 끝이 완벽한 톱니곡선이 하나 생기고, 다시 중심점을 기준으로 원형 생성 툴로 13개를 원형으로 만들어주면 깔끔한 모양의 13T짜리 기어 모양이 생기는데, 역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수치의 원을 그려주고 연결 도구를 이용해서 모든 선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면 짜잔! 13T짜리 기어가 만들어져요. 이제 다시 사진의 기어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모양이 돼요. 이젠 용도에 맞게 크기만 통째로 줄이거나 키워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참, 한 가지 또 남았네요. 13T짜리 기어의 중심점을 6T짜리 기어의 중심에 맞춰주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살짝 회전시켜서 6T짜리 기어와 맞물려 보면 완벽하게 딱 들어맞죠? 실제로도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헉, 설마 지금 6T짜리 기어와 13T짜리 기어가 정확히 딱 달라붙지 않는다고 잘못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죠? 에이, 설마 아닐 거라고 믿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은 아마 뭐든지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뭘 만드시든 본인이 만든 게 최고의 작품이니까 자부심 가지시고 즐거운 만들기 생활 되세요. 안녕.